계속해서 함께 만들어가야 할 따뜻한 세상 이혜미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누구를 만나러 가볼까요? 네, 거리를 걷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고 지나치게 되잖아요. 예. 그중에서 나에게 아무런 해를 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피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1순위가 바로 노숙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이런 노숙인들과 함께 소통하며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두마음 행복연구소 김태현 소장 만나고 왔습니다. 예. 김태현 소장이 노숙인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데는 그만의 특별한 경험 덕분인데요. 지난 5년간 김태현 소장 역시 노숙인으로 여수역과 서울역을 전전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두마음 행복연구소를 이끌고 있는 전문 부부 상담가이자 강연자로 또 작가로도 활약하고 있는데요. 김태현 소장은 1990년대 사업 실패로 힘든 삶이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 무역업체에서 근무하다가 곧바로 무역업체를 차렸습니다. CEO였죠. 그때 상당히 잘 나갔습니다. 그랬는데 조금 과욕을 부렸어요. 사옥을 좀 건립을 한번 해보겠다. 지금 돈 가치로 한 30억 정도를 빌렸습니다. 근데 그냥 빌린 게 아니고 원화로 빌리는 것보다 달러, 엔화로 빌리는 게 훨씬 이자가 쌌어요. 그래서 달러로 많이 빌렸죠. 이제 장사를 잘 했었습니다. 그대로 쭉 해나가면 됐는데 다루던 품목이 유화 제품이었습니다. 그건 100% 수입이지 않습니까? 당시 IMF가 딱 오자마자 2달 만에 930원 하던 달러당 1960원까지 치솟았어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기업의 시스템이 그대로 정지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돈은 빌려놨잖아요. 공사는 하고 있고 이자는 계속 나가야 되고 그렇게 한 1년 동안을 이자만 2천만 원 정도 꼬박꼬박 내다가 야반도주했습니다. IMF 때 또 상처를 많이 입으셨군요. 네. 930원 하던 게 1960원까지 폭등하면서 뭐 50% 넘게 떨어졌어요, 가치가.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빚더미에 앉게 됐어요. 1년 만에 빚이 23억 원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야반도주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김태현 소장은 2살배기 아들과 아내는 친정으로 보내고요. 부모님만 모시고 빠져나왔는데요. 가까스로 부모님 거처를 마련해드린 후에 빚을 내서 목욕탕을 했습니다. 하지만 찜질방 열풍이 불면서 3년 만에 문을 닫았고요. 또 같이 일해보자는 지인의 제안으로 여수에서 다시 일을 시작했지만 그 회사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예. 그 후로 영어 과외도 하고 학원 강사로도 일하면서 사업가로서 재기를 꿈꿨지만 생활은 점점 힘들어졌는데요. 이후에도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던 중에 발목을 다치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자연스럽게 노숙의 생활로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가장 급한 게 이제 먹는 거 자는 건데 자는 거 그 여수 역사에서 2007년까지 운영되었나 하다가 폐쇄됐어요. 폐쇄가 돼 있으니 그러니까 잠자기가 딱 좋더라고. 한 10여 미터 밖에 철도가 있어요. 처음에는 가니까 무슨 지진이 났는 줄 알았어. 자다가 이게 뭐야? 특히 화물차 막 30대 막 연결해 오는 거 아주 미쳐버릴 지경이더니 나중에는 뭐 자장가 소리처럼 들리더라고요. 이제 먹을 걸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통닭 먹다 버린 거, 담벼락 이런 것들 있어요. 집어먹고 먹다가 이 길냥이들하고 또 싸움도 하고 길냥이들이 너무 빨라요. 그렇게 이제 살다가 가정집 쓰레기통을 먼저 뒤졌습니다. 잔반이 없어 별로. 그리고 국물이 너무 많아요. 도저히 못 먹겠어. 그래서 이제 기사식당이다. 검은 봉지 몇 개 가져가서 돌아다니면서 개울가에 가서 씻어서 먹고 그랬습니다. 그때 정말로 밥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었구나. 얼마나 행복하던지 그때 실컷 먹고 배를 퉁퉁 두드리면서 이제 길에서 잔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로 경험하신 분이 이렇게 생생하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굉장히 그 생활이 얼마나 처참했을지 뭐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뭐 모르겠지만 길고양이하고 같이 이렇게 먹을 것을 경쟁했다고 하니까 너무 좀 처량하군요. 예전 그 여수 역사에서 처음으로 노숙을 시작하셨네요. 네, 얼마 되지 않아서 구 여수 역사도 폐쇄가 되고요. 예. 김태현 소장은 거처를 여수역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수역 역시 철거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김태현 소장은 다시 서울에서 노숙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여수역과 서울역에서 5년간 노숙인 생활을 하면서 지금 빠진 치아가 14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하. 건강도 악화되면서 자살 시도까지 했는데요. 여수에서 서울로 옮겨온 후에도 2년간 더 이어진 노숙 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은 노숙인들과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노숙인들만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사람들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스펙이 화려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전직 교수, 교사는 많고 사업하다 망한 사람은 더 많고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죠. 그분들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이렇게 잘 나갔는데 당시에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몇 마리나 있었는데 다들 그래.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걔가 잘못해서 내가 지금 여기 와 있다. 우리 아내가 잘못해서 내가 여기 와 있다. 그놈들은 돈을 한 푼도 안 도와주고 입으로만 지원해주고 그놈들도 나쁜 놈들이다. 다들 그래요. 가만히 듣다 보니까 내가 예수에게서 하던 말들이야. 그래서 이거는 좀 이상한데 또 가만히 따져보니까 노숙으로 빠져들게 된 원인이 1차적으로 자기 자신한테 있다.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다른 사람을 탓하고 네. 과거에 그 잘 나가던 때를 생각하면서 갇혀있던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김태현 소장이 서울역 노숙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하면서 주변에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하루에도 수십 명의 노숙인들이 찾아와서 김태현 소장에게 하소연을 했는데요. 김태현 소장은 노숙인들의 고충을 듣고 상처를 나누면서 노숙인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을 했답니다. 예. 그리고 2008년 가을부터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하루에 한 15만 명 정도가 이 와. 글을 읽을 만큼 팬클럽이 생겼다고 하고요. 김태현 소장에게 상담을 받고자 서울역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줄을 섰다고 합니다. 예.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단을 꾸렸다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추석 당일날 또는 설날 당일날 아침에 정말 집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집에 가기는 고사하고 밥 주는 데도 없어. 서울역은 혹시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어. 역시 추석하고 설날 이런 명절 아침에는 아무도 밥을 안 준대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지내야 되고 다 하니까. 그래서 좋다. 그러면 그때 이 사람들 밥 해먹이자. 그래서 오케이 해서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자기들 돈 내고 뭐 알아서 다 하더라고. 그래서 추석 때 한 700명 정도 먹였고 밤새도록 이제 사골국 끓여가지고 서울역에서 그냥 난장을 벌이는 거죠. 그렇게 했고 설날 때도 그렇게 했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 이제 집으로 귀가하는 게 사실 노숙인들의 가장 큰 숙제거든요. 근데 집으로 귀가를 몇 번 또 시도를 했었고 그 중에 몇 번 성공을 했고 물론 실패가 더 많지만 그런 활동들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한 거죠. 인터넷에 올리는 글을 읽어본 이 김태현 씨의 팬클럽 회원들이 네. 자원봉사까지 하게 됐고 많은 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알게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김태현 소장의 생생한 삶의 경험들을 올리고 그 글에 감동을 받은 독자들이 하나둘 상담을 요청해 왔다고 합니다. 예. 자신의 경험만으로는 이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들러나 프로이트 등의 심리학자들의 서적을 독학하면서 심리학 공부를 하게 됐고요. 지금은 부부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지금의 두마음 행복연구소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자원봉사단 내에서 만난 한 여성의 제안으로 책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은 삶의 동반자로 함께 지내고 있는데요. 김태현 소장은 아직도 노숙인 관련 정책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많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해결이 아직까지도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심리 부분입니다. 다들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면 쉼터에 들어가서 내가 한번 다시 제대로 재활, 자활 해보겠다 하더라도 금방 뛰쳐나오고 맙니다. 왜? 상처가 계속 괴롭히니까. 그러니까 이 상처를 해결하는 게 제일 우선적인 건데 다행히도 2013년에 서울시에서 정신건강팀을 발족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분들이 너무 인원이 작으니까 너무 많은 고생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실질적으로 움직여 주셔야 된다. 예산 편성은 물론이고 그래서 저도 정신건강 클리닉을 개설하는 게 제 꿈입니다.
뭐 정책적인 예산 편성 네. 또 심리 지원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또 네. 계획도 있으시군요. 현재 김태현 씨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길리언이라는 웹툰을 연재하고 있는데요. 예. 앞으로는 만화책 출간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영화도 제작하고 싶다는데요. 자신이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데에는 그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앞으로 바람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예전에도 이 마을에 보면 이렇게 약간 이 정신지체가 있으신 분이나 아니면은 이 못 먹고 헐벗고 굶주린 그런 분들이 꼭 있었지 않습니까? 그분들 다 누가 걷어줬습니까? 할머니, 아주머니, 이 동네에서 다 해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공동체가 무너졌다. 그러니 뭐 그렇게 다시 과거로 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공동체를 복원한다는 마음으로 탈락하신 분들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조금만 관심을 조금 더 쏟아주시면은 저 같은 사람이 앞으로도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 굉장히 좋은 본보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자, 오늘은 5년 노숙 생활을 한 뒤에 재기에 성공한 두마음 행복연구소 김태현 소장과 만나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혜미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끝으로 버스커의 여수 밤바다 준비했습니다. 자, 8월 28일 일요일 열린 라디오 YTN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가오는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뵙겠습니다. 제작의 PD 이원형, 진행 아나운서 장원석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얘기가 있어 내게 들려주고파 전화를 걸어 뭐 하고 있냐고 나는 지금 여수 밤바다 너와 함께 걷고 싶다 이 바다를 너와 함께 걷고 싶어 이 거리를 너와 함께 걷고 싶다 이 바다를 너와 함께 걷고 싶어 여수 밤바다 밤바다 이 바람에 걸린 알 수 없는 향기가 있어